최근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사인방의 검찰 조사 당시 신문조서 그리고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등이 그 출처인데요. 여기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의 이름이 등장하거나 그를 가리키는 시장이라는 호칭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민의힘은 최근 분당 인근 고속도로변에서 나온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공개했습니다. 배수구 청소 중 우연하게 발견돼 국민의힘까지 전달됐다는 경위도 상세히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였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결과가 어떻든 민주당은 172석의 힘으로 대장동 특검을 수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송영길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많은 분들이 코웃음을 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2020년 4.15 총선에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뒤 민주당은 각종 법안을 마구 통과시켰습니다. 공수처법을 제정할 때가 그랬고요.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역시 국회법 절차를 생략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임대차 3법도 야당의 반대 속에 여권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대표적 사례이죠. 뿐만 아니라 추경안 역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은 대선 후에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니 국민들이 비웃는 것이겠죠. 이런 가운데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들이 오늘 여러 개 추가로 보도됐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후보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추가 보도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요. 오늘 새롭게 드러난 사실 모두 이재명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자, 먼저 오늘 큰 화제가 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도해 드릴 텐데요. 여기서 시장님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각각 천화동인 5호와 4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나눈 대화 녹취록인데 김은혜 공보단장은 녹취록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대화하며 1,000억만 있으면 된다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맥락상 남 변호사는 제3자로부터 들은 대화 내용을 정 회계사에게 전했는데요. 대화 내용에서 제3자는 대장동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내가 시장님 설득할 수 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최종적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의 내가가 누구일까요? 녹취록에는 적혀있지 않았으나 김은혜 의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나눈 대화를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듣고 정 회계사에게 전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발췌문에서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들은 말을 계속 전하는데요. 다음 대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포장해 갖고 시장님한테 던져만 주면 된다. 시장님도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거는 진짜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된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돼.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네가 알아서 해. 그것만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라고 말한 인사가 시장, 즉 이재명 후보였다는 게 김은혜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 대화 내용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나눈 대화를 남욱 변호사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듣고 정 회계사에게 전한 내용이라면 녹취록 전후 맥락상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라고 말한 사람이 이재명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죠. 자, 김은혜 의원, 이 같은 녹취록을 근거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시장은 유동규를 만나 어떤 그림을 그려준 건가?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면서 그림을 그려주는 사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1,000억만 있으면 대장동은 관심이 없다고 말한 저희는 무엇인가라며 녹취록대로라면 무관심 대목이 김만배 일당과 민간 사업자들이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장동은 관심 없고 1,000억만 필요하다고 말하는 녹취록 속 진실은 대장동 그림은 이재명이 그렸고 그 몸통은 이재명임을 가리키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남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인데요.
당시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가 3억 6천만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준 것으로 들었다.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시기상으로 이재명 시장의 재선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출마해 당선됐죠. 물론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돈과 관련해 이재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밖에 또 다른 녹취록도 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는데요. 때는 2013년 4월 17일 대장동 사업체가 선정되기 2년 전쯤입니다. 역시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내가 시장님을 설득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하루 전인 2013년 4월 16일자 정영학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1,000억 정도 남는 대장동 사업 구조를 짜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을 맡아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에 입사하기 1년 전도 훨씬 전에 유 전 본부장이 사업 구조를 짜고 있었다는 정황이라 매우 중요한 녹취록이 될 전망인데, 김만배는 정 회계사와의 통화에서 동규는 한 1,000억 정도 남는 구조를 짜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정 회계사는 예 이렇게 답을 하고요. 이에 김만배는 자기, 그러니까 유동규가 구조를 하기 나름이라 그러면서 라고 하자 정 회계사는 또 예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대화가 있고 하루 뒤에 유동규가 남욱 변호사에게 내가 시장님 설득하겠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이 녹취록 역시 남욱 변호사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맥락이 통하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작년 10월 22일 검찰 조사에서 정진상, 김용과 김만배가 나눈 대화는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달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그럼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고요. 이어 검사가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였나요? 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김용 이야기는 자주 안 했다.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진상이 형한테 말해봐야지 라고 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 유동규도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진상은 경기도의 좌진상이라고 불리며 이재명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어쨌든 앞서 보도해드린 녹취록 모두 이재명이 직간접적으로 등장하고 특히 남욱 변호사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재명은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며칠 전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공개한 이른바 대장동 문건 보따리가 공개됐는데요. 최초 발견자 A씨는 배수구 청소 중에 검은 부직포 보따리를 발견했고 A씨는 관공서 문서로 판단해 작업반장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제2의 작업반장은 문서 표지와 내용, 분량이 석연치 않다고 봤고 주변 지인과 상의한 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제보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내용이고 동일인의 손글씨가 일관되게 발견됐으며 이재명 재판 대응 논리 등을 적은 것으로 보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핵심 관계자가 만든 문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보자들의 신상을 보호하는 한편 CCTV 화면, 블랙박스 영상 등 배수구 파일에 진실을 밝힐 추가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또한 대장동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중요한 퍼즐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대장동 특혜 개발 로비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성남도공 직원인 이모 씨 진술에 대한 녹취만 주구장창 틀고 있다는데요. 이미 종료된 신문은 판사가 기록을 읽으면 되는데 수일에 걸쳐 녹취록을 튼다는 것은 다른 형사재판과 비교해볼 때 매우 이례적이란 법조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판 복귀는 이달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자 피고인 측이 법정 진술을 한 증인 5명의 신문을 재청취하자고 한 것을 재판부가 수용하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24일부터 진행된 3차례 재판 동안 이런 재생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 같은 속도라면 대선 직전인 3월 7일 이후에야 정상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부실 수사 논란에 이어 사법부마저 의혹 해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권 교체가 이런 문제들을 일시에 해소시켜 주겠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